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의 전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길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글로벌 이커머스의 트렌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소개, 아마존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컨텐츠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제품을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규모와 전략이 다각화된 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도 한국보다도 해외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아마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몇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업체는 바로 슈피겐코리아입니다. 뒤에 코리아라는 회사명 때문에 외국계 회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슈피겐코리아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당 업체는 핸드폰 케이스 등의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아마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꾸준히 아마존 플랫폼을 이해하고 아마존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모바일 제품군에서는 독보적인 베스트셀러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슈피겐 코리아는 처음부터 대대적인 자본력과 마케팅으로 성공한 회사는 아닙니다. 2010년대 후반 핸드폰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핸드폰 케이스의 수요 증가를 예측하였고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미국 시장에 공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널 확대를 전략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초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였고요.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플랫폼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해당 마켓플레이스를 1순위 판매 채널로서 타겟팅하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성공을 이끌어냈는데요. 2011년도에는 300억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던 데 반해서 그 이후 꾸준하게 아마존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존의 마케팅, 시장 확대, 물류 활성화 전략을 펼친 결과로 인해 2019년에는 마침내 3천억 매출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출액 추이도 굉장히 흥미로울 텐데요.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대다수의 매출액은 아마존이라는 단일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슈피겐이 아마존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슈피겐은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의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독일과 같은 제3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펼친 이후에 또한 10위권 내에 높은 판매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성공을 확대하고 있는 업체는 또 있는데요. 아기상으로 유명한 핑크퐁도 아마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초기에는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제품을 아마존에 출시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캐릭터 제품을 출시하였고요.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물류, 마케팅, 시장 채널을 처음부터 리서치하고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아마존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단순히 해결할 수 있었고 보다 빠르게 소비자들의 니즈에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핸드폰 케이스,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B2B 산업의 제품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의자 브랜드인 시티즈는 아마존을 통해서 마블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특히나 북미 시장의 대표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였고요. 이러한 결과 전년 대비 400%의 높은 매출 신장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업체들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아마존을 주요 채널로 설정하였고요. 판매 전략을 맞춤화하여 빠르게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의 성공 사례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을 텐데요. 바로 글로벌 셀링입니다. 글로벌 셀링은 사실 해외 수출과도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일 텐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간 해외 수출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반면에 글로벌 셀링은 온라인을 통해서 본격화되어져 있다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통적인 무역과 글로벌 셀링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무역 프로세스는 굉장히 복잡한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제조업체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약을 맺고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같이 함께 일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을 다른 업체들과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높은 마진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밸류체인을 겪어나감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양한 리소스가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인력, 물류, 계약 관계자, 그리고 해외 마케팅 담당자 등 다양한 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인력뿐만 아니라 시간, 그리고 자본 등과 같이 다양한 리소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전통적인 무역 프로세스는 사실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이 리딩해 나갔고요. 우리 스타트업 그리고 개인 판매자들은 해외 수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의 부상에 따라서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셀링, 즉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단일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트렌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 직관화되어 있던 해외 수출의 주도자들이 이제는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심지어 개인 판매자들이 활성한 참여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화된 형태로 해외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모는 약 2억 개가 넘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아마존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셀러들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과 같은 단일 시장에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140개 곳곳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출시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다원화 그리고 글로벌 셀링의 활성화를 가져온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 대한 소개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18개의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 해당 언어로 현지의 소비자들을 타겟팅해서 쇼핑몰, 즉 마켓플레이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에 진출할 때 해당 18개 국가에만 여러분들 제품이 노출시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아마존닷컴이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미국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직구를 굉장히 활성화하여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만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 198개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직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효 고객의 수는 연간 약 3억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효 고객이라 함은 실제로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물건을 실제로 구입하신 살아있는 유효 고객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억 명의 유효 고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전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강력한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은 아마존의 FBA라고 표명하고 있는데요. Fulfillment by Amazon. 아마존이 여러분들의 배송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대행한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마존의 FBA가 인프라스트럭처로 작용을 하게 되고 셀러분들의 제품을 보다 빠르게 이틀 내로 소비자분들께 무료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자분들께서는 배송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창고에 지정된 창고에 적정량의 재고를 발송하고 보관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있는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 로봇들이 판매자들의 제품을 미리 보관하고 수령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분들의 상품 주문은 아마존이 알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의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주문하게 될 경우에 아마존의 창고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센싱하게 되고요. 해당 제품을 뽑아내고 그리고 포장 및 라스트 마일로 이틀 내 배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했던 간에 미국 현지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이틀 내 무료 배송할 수 있는 효과를 걷어 나가실 수 있는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라스트 마일로 미국 현지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아마존의 FBA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효과적으로 무료로 대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혁신적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까지 현지 언어로 24시간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품과 환불 서비스까지 아마존이 판매자를 대행할 거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에 필요한 배송, 고객 서비스, 반품과 환불에 들어가는 모든 리소스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혁신성은 대기업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만 보다 스타트업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초반 비즈니스를 이끌어내가는 단계에서 충분한 리소스와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없을 텐데요. 아마존의 네트워크와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미국 현지 시장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 옵션 사항이긴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직접 배송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배송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배송하시게 되면 배송기간, 배송료, 그리고 CS 서비스에 들어가는 리소스, 반품과 환불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아마존의 FBA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되고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대다수의 판매자들은 아마존의 FB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판매자들의 편의성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빠른 배송을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높은 만족도는 첫 번째, 소비자들의 재구매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리뷰가 여러분들의 계정에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지난 2016년 실제로 FBA를 활용하고 있는 셀러분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의 FBA를 적용했더니 실제로 편의성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80% 이상의 셀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존을 적용하기 전후 비교를 해보자면 약 매출액이 2배 이상 상승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의 FBA는 셀러분들, 판매자분들의 판매와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단일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18개의 마켓플레이스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전 세계 3억 명의 고유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서드파티 판매 기업자들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전체 판매량이 과거 3%에 이뤘다면 이제는 서드파티 셀러분들의 매출액 추이가 58%로 성장하였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약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력에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 녹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 구매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시다시피 B2C 플랫폼 그리고 B2C 아이템들이 아마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B2C뿐만이 아니라 B2B 제품 역시 아마존에서 긍정적인 성공을 거둬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한 기업들 그리고 관공서들이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용품과 B2B 제품들을 굉장히 활성화한 형태로 소싱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에서는 B2C뿐만이 아니라 B2B의 기회도 굉장히 다분히 높게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안에서도 스타트업 분들에게 조금 유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런치패드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런치패드는 유니크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스타트업이 보다 발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마존의 독특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에서는 아직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의 유니크하고 그리고 차별성이 높은 제품들을 발굴을 하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아마존에서 보다 발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없던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해당 브랜드가 아마존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출시하고 아마존의 마케팅의 툴과 지원을 통해 수억 명의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출시한 스타트업의 성공으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쇼핑 경험과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둘수록 아마존의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더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여 긍정적인 선순환을 아마존 내에서 이끌어내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이런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 브랜드의 차별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의 런치패드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저들은 런치패드에 인증받은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런치패드의 온보딩 업체들에게 아마존에 입점 시 별도의 런치패드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제품들이 타 제품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브랜드를 보호하고 보다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A+ 컨텐츠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A+ 컨텐츠라 함은 아마존의 해당 서비스가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A+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해야 하는 사전적인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아마존에서는 런치패드에서 지원하는 제품들에 한해서 이런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제품이 발빠르게 소비자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보다 높은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바운드 그리고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임에 반해서 사실 경쟁이 굉장히 심한 마켓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제품, 즉 스타트업 제품들이 타 경쟁사 대비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바운드 마케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스토어 프론트, 뉴 어라이벌스, shop by category, 그리고 이메일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충성도 높은 아마존의 유저분들에게 보다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런치패드 프로그램에 온보딩한 스타트업 분들에게는 해당 프로모션의 우선순위를 제공하여 우선 권한을 제공하고 해당 제품들이 많은 충성도 높은 고객분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많은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케팅 지원을 굉장히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존 내에서의 트래픽을 유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미디어인 왓츠앤숍,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소셜 마케팅, 시즈널 프로모션 이벤트, 기프트 가이드를 통해서 아마존이 아닌 타 유저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들이 아마존 내부 그리고 외부 고객분들에게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최적화한 형태로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아마존에 빠르게 온보딩 할 수 있도록 밀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에 입점하시고자 희망하실 경우에 아마존 코리아와 연동하여 여러분들이 1대1 코칭 그리고 아마존에 보다 밀접한 오프라인 세션, 실습 세션을 통해서 아마존에 빠르게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시장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마존의 런치패드를 통해서 아마존에 입점하시고자 하실 때 1차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을 지원해 나가고 예정입니다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마켓,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안에서도 가장 시장성이 높은 8개 마켓플레이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여러분들에게 해당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우선권을 지원해드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런치패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이 빠르게 아마존에 온보딩하고 그리고 글로벌리 여러분들의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유니크하고 그리고 새로운 차별성 높은 제품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브랜드들이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존, 나아가 런치패드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저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이와 관련된 논의라든가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제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 제공하여 드리는 글로벌 셀링의 기회 그리고 런치패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